그 최근에 온 아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만 10세 그리고 11개월, 그러니까 거의 만 11세 정도가 된 아이, 남자아이였어요. 근데 병원에서 뼈나이 검사를 했는데 뼈나이가 2년 정도 빠르다. 그러니까 성호르몬 주사를 좀 맞아서 키를 키우자. 이게 성저수증이 오면 아무래도 성장판이 좀 빨리 닫히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얼마 안 남았으면 키를 키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머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이거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좀 하시면서 저한테도 의견을 좀 여쭤보셨는데, 키가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래보다 한 15cm 정도 크고 거의 한 상위 95% 정도 되는 정도로 키가 좀 빠르게 크긴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뼈나이도 빠른 상태인데,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갑자기 뼈나이가 빠르다, 성저수증이다, 주사를 맞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고민이 되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을까요? 아니면 맞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저는 그 어떤 인위적인 치료에 대해서 약간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응급 상황이라든지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 꼭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인위적인 치료라고 한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그 인위적인 시술로 사람의 몸을 조절해가지고 병을 이겨낸다. 사실 그 몸을 인위적으로 조절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사람들이 오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좀 자연적인 치료, 그러니까 몸에 부담이 안 되고 좀 자연스럽고 몸에 부담이 안 되는 치료를 사실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병원에서 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자고 했을까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성저숙증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셨잖아요. 성저숙증은 말 그대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 아이가 남자아이니까 남자아이에 비교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보통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만 12세 전후로 2차 성장기가 시작이 되고, 한 3년 정도 2차 성장기가 진행된 다음에 성장판이 서서히 이제 그때 닫히면서 이제 키가 마무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2년 정도 성장이 빠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들은 12살 정도의 성장기가 시작이 되는데, 사춘기가, 극성장기가.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만 10세 정도부터 급성장기가 시작이 되고, 보통 남들은 만 15세부터 성장판이 닫히는데 얘는 만 13세 정도부터 이제 성장판이 닫히기 시작하니까 말 그대로 성장판이 빨리 닫히기 때문에 그 안에 성장 호르몬을 집어넣어서 조금이라도 키를 더 키우자라는 의견이니까, 어떻게 보면 들어보면 타당하다,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성장 호르몬이 키만 키우는 호르몬이냐? 성장 호르몬을 집어넣기만 하면 키가 크냐? 성장 호르몬이 많으면 많을수록 키가 막 쭉쭉쭉 클 거냐? 이제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럼 성장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연골이나 뼈 성장을 촉진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혈당을 높여서 대사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뭐 비만 세포를 제거하는, 비만을 관리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 혈류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기도 하고, 사실 성인들에게도 성장 호르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노화를 방지하는 것, 활력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 라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겁니다. 즉, 성장 호르몬은 키만 키우는 호르몬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이 호르몬의 분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걸 억제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래서 일정량을 유지하도록 몸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호르몬끼리 서로 상호 기량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몸에 있는 혈당 수치가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는 게 이제 당뇨병이잖아요. 근데 일정하게 원래 유지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장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얘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과연
좋은 효과를 갖고 있으니까 많이 쓰면 좋을까? 이것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거든 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에 막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일정 수치 이상이 넘어갔어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얘가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네. 그럼 얘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몸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그걸 무시하고 계속 성장 호르몬을 집어넣는다라고 한다면 이 성장 호르몬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우리 몸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많이 분비됐을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들이 말단 비대증, 손발이 막 커지고, 그 다음에 너무나 키가 커져버린 거인증,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장 호르몬 과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성장 호르몬 주사 맞아야 될까요? 이 친구 키를 키우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될까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정말 병적으로 성장 호르몬 수치 자체가 낮은 친구들이 있어요. 호르몬 분비 자체에 문제가 생겨버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말 그대로 성장 호르몬 분비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저신장증을 겪고 있어요. 저신장증. 그러니까 아이들이 키가 너무 안 크는 거죠. 또래보다. 이런 친구들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면 수치가 정상이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키 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주사 맞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이렇게 안 되고 있을까에도 사실은 집중을 해야 돼요. 물론 당장 키가 너무 안 크고 당장 성장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근데 도움을 줌과 동시에 그러면은 이 친구가 성장 호르몬 분비에 왜 문제가 생겼을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도 사실은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병적이 아닌데 성장 호르몬 분비가 덜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너무 자꾸 아파요. 너무 자주 아픈 친구, 영양이 부족한 친구,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조금 더딘 친구, 활동을 너무 안 돼서 비만인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도 성장 호르몬 분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무조건 성장 호르몬을 넣으면 될까요? 저는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물론 아이의 키 상태나 성장 상태를 고려해서 주사를 고민해야 되겠지만, 고민함과 동시에 이런 원래 그 원인들을 사실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아픈 아이라면 좀 덜 아플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고, 너무 밥을 안 먹어서 영양이 부족한 아이, 영양이 부족해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이가 좀 잘 먹을 수 있도록 소화 기능을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되고, 아이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래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안 된다? 그럼 잠을 조금 더 잘 잘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을 해결하는 게 같이 병행이 돼야지 몸의 균형이 안 깨진다고 보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 수치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데 성저수증이 좀 우려되는 남자애들, 키를 위해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될까요? 저는 안 맞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일단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키가 15cm 정도 커요. 15cm 정도 크다는 거는 이미 한 2년 정도 성장이 잘 빠르더라도 그 뼈 나이에 맞게 성장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2년 빨리 성장이 닫히더라도 충분하게 그 사이에 제대로 클 가능성이 있는 친구예요. 자, 그런데도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키를 키우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 성장 호르몬 수치가 정상적인 아이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아도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장 호르몬 자체가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까 성장 호르몬이 너무 과도해지면 이 성장 호르몬 과도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 분비 자체를 좀 줄이는 반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있던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고, 내가 주사로 맞는 성장 호르몬이 들어오면서 거기 다시 조금 더 균형이 맞춰지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성장 호르몬을 맞나 안 맞나 어차피 비슷한 수준의 성장 호르몬 수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몸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수치가 정상적인 아이라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것은 사실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맞을 때는 잘 컸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맞을 때가 그냥 클 시기였기 때문인 겁니다. 단순히 키를 키우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는 거는 사실 아이 몸에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호르몬 시스템에 인위적인 작용을 가해서 어떤 몸의 균형이 깨어지는 것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좀 몸에 무리를 일으키면서까지 효과가 명확하지도 않는 걸 굳이 해야 될까라는 사실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리고 그게 정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주사를 맞자고 하셨던 그 병원에서의 입장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부모님이 아이를 조금 더 키를 더 키우고 잘 키우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떤 그런 맹점도 분명히 아시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열변을 토했습니다.